네, 요즘 JTBC의 열풍이 거셉니다. JTBC가 과거에 80년 방송 통폐합으로 뺏긴 TBC를 부활한다라고 이름을 걸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대구 방송이 있어서 TBC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앞에 중앙매체라는 중앙미디어라는 이름의 J자를 붙여서 JTBC로 하는데요. 2011년 12월 1일 개국한 이래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돈은 공중파만큼 쓰면서 시청률은 거의 꼴찌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저 방송이 저렇게 무한대로 퍼붓기로 흘러갈 것인가? 삼성이라는 뒷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갈 거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반 종편들의 운영 형태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13년 5월입니까? 보도부문 사장으로 손석희 대표를 영입해 왔어요. 8시에 뉴스룸 진행을 맡겼습니다. 사장이 직접 뉴스를 진행하고 보도 부문에 대해서 정권을 맡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직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다이빙벨 관련해서 JTBC는 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석현 회장이 손석희를 끝까지 밀고 가는 부분은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가지 한간의 추측도 나왔습니다. JTBC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매우 밀접하게 막판에 결합을 했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후보 쪽을 좀 지지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갖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자기 대선에서는 무조건 정권이 바뀔 거라고 보고 야권에 베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JTBC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두 재단 문제로 코너에 몰리니까 유언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한 직후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터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공개가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를 낳으면서 이후에 우병우의 퇴진, 검찰의 수사 개시, 사실상 개시죠. 그전에도 개업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등으로 연결되면서 첫 건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귀국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 발표 직후 박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공모 혐의로 피의자적 신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특검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의 진실성 부문을 문제 삼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치 않은 관련자들의 변호인 정호성이나 또 이 최순실의 변호인 등이 지속적으로 태블릿 PC 문제를 삼을 정도로 마치 이제 와서 소용없게 되었지만은 태블릿 PC가 그 입수 과정이나 또 중간에 사용한 사람들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의혹들이 없어지는 듯 지금 보수 진영이 태블릿 PC에 대한 패티시즘에 가까운 집착을 낳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최순실 태블릿 PC 한 방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갖고 왔다는 것은 정확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JTBC는 1월 2일인 어제 이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 북부의 올브르라는 소도시에 언거하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덴마크 경찰에 불법 체류로 신고함으로써 정유라가 체포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JTBC에 의해서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1라운드가 이제 새해 들어서 2라운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봅니다. 사실상 많은 언론들이 덴마크 올브르 근처에 정유라 일당이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거기까지 기자를 보내어서 실제로 정유라의 소재지를 파헤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덴마크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되는 장면을 또 덴마크 경찰서 내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낼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과거의 한국 언론의 행태하고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면모로서 최순실 게이트 2차 국면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JTBC가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볼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각종 시청률 조사를 보면요, KBS, 요즘 국민들은 과거에는 KBS 뉴스를 정부 공중파 뉴스라고 잘 보질 않았지만은 이제 KBS 뉴스는 고정적으로 아마 좀 체크를 하는, 뉴스를 체크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태가 생긴 방송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KBS 9시 뉴스가 17.7%, KBS 7시 뉴스가 10.5%, 11시 뉴스가 8.6%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KBS는 일반적인 시청 형태와는 다른 습관적인 이 요즘같이 뉴스가 많은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런 방송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MBC 어제 8시 뉴스는 메인 뉴스는 5% 나왔습니다. SBS 뉴스는 5.8%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공중파가 아닌 JTBC에 어제 이 뉴스 룸 메인 뉴스죠. 8시 조금 전에 시작하죠. 11.35%가 나왔고요. 그 직후에 있었던 JTBC의 토론은 11.8.94, 11.9%에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또 낮에 있었던 JTBC의 정치부 회의라는 프로그램은 5.20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편의 순위 20위 안에 1, 2, 3등을 JTBC가 쓸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JTBC의 시청률이 굉장히 최순실 게이트 상황에서 높아져서 8, 9%, 10% 이상 이렇게 가다가 또 최근에 좀 떨어져서 한 5, 6%, 6, 7% 이렇게 갔는데 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은 정유라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요즘 JTBC 뉴스는 대체로 공중파 MBC와 SBS 8시 뉴스를 초월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공중파의 뉴스가 종편의 뉴스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종편 중의 일부는 새해 들어서 정치적 포지션을 변화시키면서 현재 흘러가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일부 패널들을, 정치적 패널들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자체적인 기자나
자기 방송 출신의 이 원로 언론인 내지는 논설위원들로 배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종편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발 자료들을 일찍이 입수하고도 제대로 폭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후 5개월쯤 뒤에 있을 대선을 겨냥해서 여러가지 몸조심을 한다거나 또 정치적 선택이나 관리를 위해서 힘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JTBC는 손석희 보도부문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중앙일보라는 매체에 있어서 과거에 중앙일보는 JTBC에 대해서 좀 우습게 봤겠죠. 지금 조선일보가 TV조선, 동아일보가 이 채널 A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던 그런 성향이 있었을 건데 최근에 중앙일보의 주요 간부들조차도 JTBC의 손석희 사장에 여러가지로 순순히 협조하는 서열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고 일부는 사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석현 회장은 뭘 믿고 손석희 사장에게 이렇게 정권을 실어주고 있는 걸까요? 한간에는 엑스파일 사건으로 삼성과의 한마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의 남동생이 홍석현 회장입니다.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씨는 자유당 때 내무부 장관까지 하면서 그때 전후로 해서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모텔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삼성의 일종의 이 뒷배경이자 조력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씨 일가가 삼성이 지주라면 마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삼성코딩 같은 일부 회사를 떼오고 또 뭐 여러가지 유통 이런 기업들을 언론 기업들을 합치면서 보광그룹이라는 것을 형성했었는데요. 보광 피니스파크, CU 같은 리테일 회사도 거기에 속하죠. 편의점 CU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불거진 엑스파일 사건 때 홍석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비판에 내몰렸고 그것이 일부가 공개가 됐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불신이요. 그래서 홍 회장이 중앙일보 회장을 맡지 못하고 외부로 좀 나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미디어는 우리가 말지 못하는 삼성과 중앙미디어 측 간에 지분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회장이 노무현 정권과 삼성 간의 관계 속에서 끈을 대어서 주미대사로 발탁이 되고 아시아 몫으로 배당이 될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기로 되어 있었고 출마만 하면 거의 끝이 난다 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이 파티의 정점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느닷없이 엑스파일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홍석현 주미대사가 중간에 주미대사를 그만두고 유엔 사무총장 행보를 포기하고 귀국하게 되는 불운을 겪었고 그 자리를 재수가 좋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타로 차지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홍석현 회장 지난번 대선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통제를 보이는 듯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뉴스 부분에서 야권 성향의 행보를 보이다가 이번에 이 대선 국면에서 태블릿 PC 한 방으로 또 이번에 추가된 정유라 체포로 결정타를 정권에도 이렇게 먹이게 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을 이번에 JTBC가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최순실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 또 정유라의 승마 지원으로 연결되면서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서 뇌물 성립 여부를 만들어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JTBC가 삼성의 뇌물로 해석될 수 있는 승마 사업 지원에 대해서 왜 터뜨렸을까? 두 사람이 아직도 가까운 관계인데 왜 삼성을 죽이려고 했을까?
결론적이겠지만은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 정유라의 체포 또한 그 핵심 배경은 제가 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삼성의 비타나 V 말 등을 43억을 주고 구입해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삼성은 그것을 매각해서 환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정유라가 아직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본질적인 부분을 주목하기보다는 뇌물이라는, 이번 사건을 정유라가 체포되었다는 흥미 위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유라가 비타나 V라는 삼성이 사준 말들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는데, 그것은 양자 사이의 뇌물 관계를 공고하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간의 소문처럼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 유고 사태 이후에 힘이 빠진 이재용 승계에 대해서 한 방을 먹여서 결국은 삼성의 승계를 원활치 않게 하고 삼성을 흔들리게 만들면서 그 아수라장의 과정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한간의 소문대로 홍석현 회장이 정말 제3지대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져줍니다. 만약에 인기가 오를 대로 오른 손석희 사장이 홍석현 회장에 대해서 지지하고 대선에 대한 마치 러닝메이트처럼 이렇게 지지하면서 다닌다면, 홍석현 회장이 반기문이 만약에 낙마하는 국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 삼성과 가깝다라고 해석되는 노무현 정권의 문재인 후보의 역할, 현재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공개하면서 또 타격을 입힌다면 본인에게 대선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던져줍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제가 듣고 있는 바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더욱더 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상 알고 있는 걸 보도하지 않고 10개 한다면 1개도 보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 핵심이나 또 차기 권력이거나 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검증을 해서 결정타를 먹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일부 종편들은 지금 벌써 자기 대권을 생각을 해서 머리 숙이기에 들어갔거나 힘 조절에 들어갔거나 또는 삼성과 같은 재벌이 원하는 형태의 경제개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 쪽으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는 왜 삼성과 사동기업을 넘어서서 한몸 같은 처지이면서 이렇게 삼성을 겨냥을 해서 정유라 사건이나 삼성의 승마 지원 사업 등을 독야청청하게 터뜨려가고 JTBC의 태블릿 PC 공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갖고 왔을까? 그러면서 덩달아 삼성이 지금 위기에 놓이게 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연봉을 받는 부회장 사장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하고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의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때의 카리스마 있는 군대 같은 삼성의 구조는 끝이 나고 이제는 혼자서 못 죽겠다. 심부름한 사람이 왜 죽냐. 나는 못 간다라는 형태의 현대적인 이런 어떤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삼성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JTBC는 정확하게 삼성의 약한 고리를 노리면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폭로들을 하고 또 정유라가 승마장 옆에서 체포되게 만들면서 삼성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자, 홍석현 회장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성에 대한 영향력 확대일까요? 언론의 시청률을 높여서
공중파의 버금가는 과거의 TBC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TBC 시절에는 예능으로 인기가 높았지 뉴스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JTBC가 최근에 하는 모습을 보면 뉴스를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기존의 한국의 언론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딜을 치고 적당히 뭉개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까버리고 덴마크 올브로까지 찾아가서 수색을 해서 까버리는 한국 언론의 기존 형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JTBC의 홍석현 회장은 지금 원하는 것이 대권일까요? 아니면 삼성에 대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삼성의 경영 구조가 허약해진 상황을 이용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문제가 어쩌면 이번 2017 한국 대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향의 굉장히 감이 빠른 사람에게 의논을 해봤는데 그 사람 역시 제 생각에 동조해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들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JTBC는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JTBC를 비난하거나 엄해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언론사들의 기존 행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한이 마치 몸속에 쌓인 듯 과감하게 저렇게 폭로해가는 JTBC는 과연 어떤 목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국 대선판에 대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태블릿 PC와 유사한 폭탄이 몇 개 더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되고 있는가. 삼성은 그것을 매각해서 환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정유라가 아직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본질적인 부분을 주목하기보다는 뇌물이라는 이번 사건을 정유라가 체포되었다는 흥미 위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유라가 비타나 V라는 삼성이 사준 말들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는데 그것은 양자 사이의 뇌물관계를 공고하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간의 소문처럼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 유고 사태 이후에 힘이 빠진 이재용 승계에 대해서 한 방을 먹여서 결국은 삼성의 승계를 원활치 않게 하고 삼성을 흔들리게 만들면서 그 아수라장의 과정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한간의 소문대로 홍석현 회장이 정말 제3지대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져줍니다. 만약에 인기가 오를 대로 오른 손석희 사장이 홍석현 회장에 대해서 지지하고 대선에 대한 마치 러닝메이트처럼 이렇게 지지하면서 다닌다면 홍석현 회장이 반기문이 만약에 낙마한 국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 삼성과 가깝다라고 해석되는 노무현 정권의 문재인 후보의 역할, 현재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공개하면서 또 타격을 입힌다면 본인에게 대선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던져줍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제가 듣고 있는 바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더욱더 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상 알고 있는 걸 보도하지 않고
10개 한다면 1개도 보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 핵심이나 또 차기 권력이거나 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검증을 해서 결정타를 먹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일부 종편들은 지금 벌써 자기 대권을 생각을 해서 머리 숙이기에 들어갔거나 힘조절에 들어갔거나 또는 삼성과 같은 재벌이 원하는 형태의 경제개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 쪽으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는 왜 삼성과 사동기업을 넘어서서 한몸 같은 처지이면서 이렇게 삼성을 겨냥을 해서 정유라 사건이나 삼성의 승마 지원 사업 등을 독야청청하게 터뜨려가고 JTBC의 태블릿 PC 공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갖고 왔을까? 그러면서 덩달아 삼성이 지금 위기에 놓이게 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연봉을 받는 부회장 사장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하고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의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이건희 체크를 하는, 뉴스를 체크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태가 생긴 방송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KBS 9시 뉴스가 17.7%, KBS 7시 뉴스가 10.5%, 11시 뉴스가 8.6%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KBS는 일반적인 시청 형태와는 다른 습관적인 요즘같이 뉴스가 많은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런 방송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MBC 어제 8시 뉴스는 메인 뉴스는 5% 나왔습니다. SBS 뉴스는 5.8%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공중파가 아닌 JTBC의 어제 이 뉴스 룸 메인 뉴스죠. 8시 조금 전에 시작하죠. 11.35%가 나왔고요. 그 직후에 있었던 JTBC의 토론은 11.894, 11.9%에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또 낮에 있었던 JTBC의 정치부 회의라는 프로그램은 5.20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편의 순위 20위 안에 1, 2, 3등을 JTBC가 쓸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JTBC의 시청률이 굉장히 최순실 게이트 상황에서 높아져서 8, 9%, 10% 이상 이렇게 가다가 또 최근에 좀 떨어져서 한 5, 6%, 6, 7% 이렇게 갔는데 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은 정유라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요즘 JTBC 뉴스는 대체로 공중파 MBC와 SBS 8시 뉴스를 초월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공중파의 뉴스가 종편의 뉴스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종편 중의 일부는 새해 들어서 정치적 포지션을 변화시키면서 현재 흘러가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일부 패널들을, 정치적 패널들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자체적인 기자나 자기 방송 출신의 원로 언론인 내지는 논설위원들로 배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종편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발 자료들을 일찍이 입수하고도 제대로 폭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후 5개월쯤 뒤에 있을 대선을 겨냥해서 여러가지 몸조심을 한다거나 또 정치적 선택이나 관리를 위해서 힘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JTBC는 손석희 보도부문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중앙일보라는 매체에 있어서 과거에 중앙일보는 JTBC에 대해서 좀 우습게 봤겠죠. 지금 조선일보가 TV조선, 동아일보가 이 채널 A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던 그런 성향이 있었을 건데 최근에 중앙일보의 주요 간부들조차도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여러가지로 순순히 협조하는 서열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고, 일부는 사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석현 회장은 뭘 믿고 손석희 사장에게 이렇게 정권을 실어주고 있는 걸까요? 한간에는 엑스파일 사건으로 삼성과의 한마디로 요즘 JTBC의 열풍이 거셉니다. JTBC가 과거에 80년 방송 통폐합으로 뺏긴 TBC를 부활한다라고 이름을 걸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대구 방송이 있어서 TBC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앞에 중앙매체라는 중앙미디어라는 이름의 J자를 붙여서 JTBC로 하는데요. 2011년 12월 1일 개국한 이래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돈은 공중파만큼 쓰면서 시청률은 거의 꼴찌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저 방송이 저렇게 무한대로 퍼붓기로 흘러갈 것인가? 삼성이라는 뒷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갈 거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반 종편들의 그 운영 형태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13년 5월입니까? 보도부문 사장으로 손석희 대표를 영입해 왔어요. 8시에 뉴스룸 진행을 맡겼습니다. 사장이 직접 뉴스를 진행하고 보도 부문에 대해서 정권을 맡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직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다이빙벨 관련해서 JTBC는 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석현 회장이 손석희를 끝까지 밀고 가는 부분은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가지 한간의 추측도 나왔습니다. JTBC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매우 밀접하게 막판에 결합을 했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후보 쪽을 좀 지지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갖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차기 대선에서는 무조건 정권이 바뀔 거라고 보고 야권에 베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JTBC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두 재단 문제로 코너에 몰리니까 유언집정부제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한 직후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터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공개가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를 낳으면서 이후에 우병우의 퇴진, 검찰의 수사 개시, 사실상 개시죠. 그전에도 개업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등으로 연결되면서 첫 건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귀국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 발표 직후 박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공모 혐의로 피의자적 신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특검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의 진실성 부문을 문제 삼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치 않은 관련자들의 변호인 정호성이나 또 이 최순실의 변호인 등이 지속적으로 태블릿 PC 문제를 삼을 정도로 마치 이제 와서 소용없게 되었지만은 태블릿 PC가 그 입수 과정이나 또 중간에 사용한 사람들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의혹들이 없어지는 듯 지금 보수 진영이 태블릿 PC에 대한 패티시즘에 가까운 집착을 낳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최순실 태블릿 PC 한방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갖고 왔다는 것은 정확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JTBC는 1월 2일인 어제 이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 북부의 올브르라는 소도시에 언거하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덴마크 경찰에 불법 체류로 신고함으로써 정유라가 체포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JTBC에 의해서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1라운드가 이제 새해 들어서 2라운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봅니다. 사실상 많은 언론들이 덴마크 올브르 근처에 정유라 일당이 언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거기까지 기자를 보내어서 실제로 정유라의 소재지를 파헤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덴마크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되는 장면을 또 덴마크 경찰서 내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낼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과거의 한국 언론의 행태하고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면모로서 최순실 게이트 2차 국면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JTBC가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볼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각종 시청률 조사를 보면요, KBS, 요즘 국민들은 과거에는 KBS 뉴스를 정부 공중파 뉴스라고 잘 보질 않았지만은 이제 KBS 뉴스는 고정적으로 아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의 동생이, 남동생이 홍석현 회장입니다.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씨는 자유당 때 내무부 장관까지 하면서 그때 전후로 해서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모텔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삼성의 일종의 이 뒷배경이자 조력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씨 일가가 삼성이 지주라면 마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삼성코닝 같은 일부 회사를 떼오고 또 뭐 여러가지 유통 뭐 이런 기업들을, 언론 기업들을 합치면서 보강그룹이라는 것을 형성했었는데요. 보강 피니스파크, CU 같은 리테일 회사도 거기에 속하죠. 편의점 CU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불거진 엑스파일 사건 때 홍석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비판에 내몰렸고 그것이 일부가 공개가 됐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불신이요. 그래서 홍 회장이 중앙일보 회장을 맡지 못하고 외부로 좀 나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미디어는 우리가 말지 못하는 삼성과 중앙미디어 측 간의 지분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회장이 노무현 정권과 삼성 간의 관계 속에서 끈을 대어서 주미 대사로 발탁이 되고 아시아 몫으로 배당이 될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기로 되어 있었고, 출마만 하면 거의 끝이 난다 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이 파티의 정점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느닷없이 엑스파일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홍석현 주미대사가 중간에 주미대사를 그만두고 유엔 사무총장 행보를 포기하고 귀국하게 되는 불운을 겪었고, 그 자리를 재수가 좋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타로 차지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홍석현 회장, 지난번 대선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통제를 보이는 듯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뉴스 부분에서 야권 성향의 행보를 보이다가 이번에 이 대선 국면에서 태블릿 PC 한 방으로, 또 이번에 추가된 정유라 체포로 결정타를 정권에도 이렇게 먹이게 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을 이번에 JTBC가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손실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또 정유라의 승마 지원으로 연결되면서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서 뇌물 성립 여부를 만들어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JTBC가 삼성의 뇌물로 해석될 수 있는 승마 사업 지원에 대해서 왜 터뜨렸을까? 두 사람이 아직도 가까운 관계인데 왜 삼성을 죽이려고 했을까? 결론적이 있지만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 정유라의 체포 또한 그 핵심 배경은 제가 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삼성의 비타나 V 말 등을 43억을 주고 구입해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처리